이곳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입니다. 찾아오는 이도 없는 황량한 폐허죠. 그 건너편에는 누군가의 농가가 있습니다. 전기도 가스도 없는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죠. 이 집에는 몇 년 동안 혼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소탈하고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문제는 항상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날 저녁도 이 여인은 얼마 안 되는 창거리를 칼질하며 부엌에서 오늘은 뭘 먹을까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조금 더 넣어볼까? 아끼던 큰 칼이 안 되니까 오늘은 조금 더 작은 칼을 써보자. 담가뒀던 감자 맛이 괜찮군. 여인의 저녁은 오늘도 나름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집 지붕 위에서 이 여인이 상상도 못할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죠. 환상 특급으로부터 다가오는 공포를요.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난데없는 진동에 처음에는 몸도 가누기 힘들어했습니다. 여인의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음이 휩쓸고 지나가며 무척 큰 고통까지 귀에 느껴야만 했죠. 평소의 강인함을 가까스로 찾은 여인은 용기를 내서 집 위의 지붕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잘 쓰지 않던 사다리를 통해 등불을 들고 무거운 지붕문을 밀며 올라간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의 몸보다 조금 더 크고 둥근 접시 같은 그것은 가운데가 조금씩 회전하는 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인의 귀를 아프게 했던 그 고주파가 그대로 나오고 있었죠.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디가 위험한지 몰라 살펴보던 여인이 고개를 숙여서 접시의 밑부분을 살피자 그 접시의 아랫부분이 열리며 작은 계단 같은 것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광경에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자니 그 계단으로부터 아주 작은 사람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뭔가로 감싸여 알 수 없고 전체적인 모양이 금속으로 튼튼하게 마감된 그것은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다 갑자기 손을 들어 빛을 발사했습니다. 불쾌한 소리의 연소음과 함께 그 손으로부터 뭔가가 발사되는 순간 팔과 가슴에 커다란 통증을 느낀 여인은 지붕으로부터 황급히 달아나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에서 팔과 가슴을 살펴보자 금세 부풀어 오른 피부 위에 반점 같은 것이 생겨나 있었고 무척 쓰라렸습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길어졌던 물을 상처에 바르며 여인은 갑자기 집에 나타나 자신을 위해하는 이 침입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짜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장 특급을 맡고 있는 슬로우 뉴스의 노모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든, 여기서는 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리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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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그 앞에 자기 소개하는 게 짧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알 사람들은 다 네. 저희의 그 뭐랄까 아이덴티티를 알고 계시죠? 네, 우리의 정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코너 이름을 말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코너요. 네. 대부분 분들은 환장 특급이라는 거 누르고 들어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캔님이라든지 뭐 리킴님이라든지 예. 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그 더트라에서 최근 가장 각광받는 코너. 수상한 만물상. 네. 진짜 각광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각광받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뭐 저 수상한 만물상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랑 캐님이랑 합니다. 정말 사랑해달라는 말투인가요? 지금 말투로 들어가서는 뭐 니네가 사랑하든 말든 우리 방송할 거다 그런 느낌인데. 이거 조금 도도하게 가야 돼. 그 말투는 도도한 게 아니라 사장님의 그 횡포에 질려버린 알바가 네네 우리 가게 다시 찾아와 주세요. 네네 찾아오든 말든 거의 그런 말투였는데. 아 그럼 제가 더트라 그 저기 우리 제이크님 횡포에 나오는구나 나와. 예. 그건 아니고 아니 이분들이 채찍을 내가 덜 쳤어.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은 김밥을 당근으로. 자, 뭐 오늘 토요일에 네. 뭐 다들 데이트도 있으실 거고 집안일도 있으실 거고 또 그 외에 취미 생활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여서 같이 방송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네. 아 아닙니다. 오늘따라 특히 영혼이 없구나.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돼서. 사실 여기 그 오늘 토요일에 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와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 힘들었습니다. 보통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라디오 방송의 그 대부분이 뭐 오늘은 차가 막히네요 뭐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오늘 날씨가 어떻네요. 네. 저희 그 시즌 1이라고 했었던 작년도 마을 방송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앞에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는 날씨 토크였어. 아 오늘 비가 너무 왔죠. 오늘 너무 춥죠. 뭐 장마죠. 습해요. 덥네요. 뭐 춥네요. 그 내용만 가지고 거의 한 10분 했어요, 저희. 네. 오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쁘더군요. 네. 노무대님의 나레이션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벌써 끼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데 날씨 얘기하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그 저희 이제 회사 동료들한테 막 요새는 따뜻해서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막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더 춥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순간 제가 그런데 2주 뒤에 눈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근데 눈이 왔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그 기상예보를 어디서 봤더라 하면서 보는데 그 눈이 왔던 시점에 2주 전에 기상예보 뉴스에는 눈이 온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신탁을 받으셨구나. 예, 제가 도대체 어디서 그것을 보고 했는지 네. 모르겠어요. 여기 AI가 너무 많아. 야 이제는 이제 정말 하다 안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 AI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혹시 뭐 허리가 잠깐 아프다던가 무릎이 시린다던가 야, 이런 2주 건 전에? 아닌가요? 그게 과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니면 뭐, 그래요? 네. 네. 아니면 뭐 중국 쪽에 뭐 시진핑이 눈 내리는 거 인공강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그걸 먼저 사전에 입수하셨다거나. 단지 네이버 영화란에서 네. 3월을 검색하니까 3월에 내리는 눈 뭐 이런 영화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었나. 물론 그 영화는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아, 그 영화 제목이었어요, 그게? 네네.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3월에는 항상 따뜻해졌다가 항상 눈이 내렸습니다. 네. 저희가 맨날 잊어서 그렇지. 이제 5월이 되면 방정환 선생의 그 어린이날 네. 행사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방정환 선생한테 여쭤봤었대요. 왜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날을 봄철 따뜻한 때 다 놔두고 3, 4월 다 지나서 5월 5일이냐.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이 이 나라는 언제나 4월까지 춥다. 굉장히 식견이 탁월하신 네, 분이었군요. 네.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자, 림님 빨리 그 저기 준비하시고. 네. 소리 다 들려. 뭔가 우리가 약간 조용해질 때 리킴님을 돌아보면은 리킴님이 뭔가를 하다가 들킨 둥그런 토끼 눈을 한 채로 또 나야? 막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뭔가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막 네. 그렇죠. 네. 집중되고. 네. 아까 뭐 작년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링님이 어마어마했어요. 뭐가요? 진짜 뭐 비만 오면은 우울해져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네. 그랬는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링님이 지금 이제 그 수상한 만물상 진행하면서 왜 점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밝아지는 모습? 네. 그러니까 왜 사람마다 다 그게 있잖아요. 약간 우울함도 있고 뭐 즐거움도 있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한데 제가 아는 그 링님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송도 같이 할 때 되게 즐거울 거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우울해지셔가지고
저를 만나고 괜찮아지신 건가요? 네. 아, 오. 우리 파트너. 네. 딱히 그럴 만한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네. 사실 작년엔 업앤다운이 심했죠. 네. 발음 좋으시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업앤다운이라 그러는데 벌써 업앤다운. 업앤다운. 야. 다르군요. 자, 뭐 저희 뭐 잡담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이것도 많이 편집될 것 같다. 네. 네, 편집의 힘을 믿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앞에 나레이션한 거 그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에피소드는 환상 특급의 그 시즌 2에 나오는 인베이더스라는 네. 에피소드의 이제 서막인데요. 이 인베이더스라는 에피소드가 소개된 다음에 물론 이전에도 이런 식의 내용들은 있었겠지만 그 영상 문화에는 하나의 장르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른바 홈 인베이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평온하게 가정에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던 집안 한 구석에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정말 굉장히 나약한 상대였던 현대의 우리들을 대변하는 듯한 그 보통 사람이 그 침략자를 상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홈 인베이전의 장르인데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이제 인베이더스인 것처럼 이 집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되게 연약한 여성, 사실은 연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성도 홈인베이전의 그 장르물답게 집안에 쳐들어온 어떤 그 침략자를 상대로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스토리는 리처드 매드슨, 여러분 뭐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이라면 벌써 리처드 매드슨이 굉장히 귀에 익으셨겠지만, 예, 나는 전설이다로 이제 대표작으로 알려진 리처드 매드슨이 공들여서 짠 스토리고요. 나중에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환상특급의 제작자이자 각본가이자 나레이션까지 도맡아하고 있는 로드 설링 선생이 지금까지 환상특급 내가 맡아서 만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외부 작가가 쓴 에피소드로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이 리처드 매드슨의 인베이더스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로드 설링도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리차드 매슨이 몇 편에 참여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면은 환상특급 팬들 있잖아요. 네. 팬들이 뽑은 베스트 에피소드에 리차드 매드슨이 쓴 각본에 그 에피소드가 꽤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로드 설링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지만 리차드 매드슨이 쓴 각본들이 굉장히 좀 기가 막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 리차드 매드슨의 영향이 또 어마어마하고요. 네. 이제 환상특급에는 배우들만큼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계속 발굴이 되었는데요. 59년에서 64년까지의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아무래도 로드 설링이 주축이 돼서 다른 작가들이 약간 가려지는 추세였다면 그 이후에 환상특급의 어떤 라이벌 TV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아우터 리미치라든지 또 80년대에 다시 만들어지는 환상특급, 이런 데서는 그 환상특급의 거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게 되는데, 리처드 매드슨 놀랍게도 오리지널 시리즈의 작가이면서도 80년대, 90년대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펼친 엄청난 또 노익장으로서, 예, 이쪽 문화의 선구자이자 그 이 문화터전의 일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할 건 이제 침입 장르잖아요. 네. 얘기해서 홈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네. 게 이제 뭐 말이 어려우니까 방송 듣는 청취자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마다 꼭 봐야 되는 그 영화인 나홀로 집에가 그러네요. 예. 홈 인베이전 장르예요. 아. 근데 이제 홈 인베이전 장르를 약간 비틀어서 홈 디펜스가 된 거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오는데 그걸 그 아이가 지키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아직 후반은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초반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여인이 황량한 그 벌판에 집을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외계인 같아요. 네. 네네. 그 접시라고 하는 것이 외계인 같은데 그 외계의 침입을 받아서 네. 네,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막아내는 전초전을 지금 이제 앞에 부분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요 장르는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장르였었고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게 TV에서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후대에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UFO를 생각할 때 이런 외계인한테 내가 납치당했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외계인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준 그 에피소드기도 해요. 네, 공포스럽죠. 이상한 소리와 함께 지붕에 접시 같은 게 내려오고 거기서 광선총 같은 것을 든 또 괴물체가 안에서 나타나고 전형적인 그 UFO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도 이게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보통 침략물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나홀로 집에 같은 경우도 왜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지 라던가 아니면 그 앞에 다른 어떤 사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트와일라이트 존 환상특급에서는 그런 사정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인베이더스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뭔가 어쨌든 침략을 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저 사람이 혼자 집에 있는데 뭐 아무런 저 사람을 왜 쳐들어갈까? 저 사람 별로 위협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혼자 오두막에서 뭐 감자 깎으면서 감자 담가 먹고 이런 사람인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풀지 뒤에가 굉장히 기대된 점들이 그 지점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될까를 좀 더 기대해 보면서 네 닉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저는 이거를 본 지가 이거 제가 1년 전에 그 먼저 봤어요. 그때 봤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다 같이 봤었죠. 노무대님하고 제이크님하고. 오, 그런데- 저는 이제 까먹었는데 리키님하고 같이 봤었군요. 그때 뭐 아직 지금 저 2부 스토리가 좀 남아있긴 한데 그때 봤을 때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지점이 충격이었는지는 스포일러가 되는 그쵸. 건가요? 그거는 지금은 말할 수는 없고 2부 끝난 다음에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처음에 그 느낌 자체가 어색했어요. 일단 말을 또 안 해요. 여자가. 그래서 저는 저기 약간 장애를 가지신 분이신가? 생각했어요. 처음엔 행동도 이상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끝에 가면 그게 정말 하나로 쾅 하고 이어지는데. 근데 어떤 지점에서 이상했나요? 감자 깎아 먹는 거? 아, 그 전반적으로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전 이걸 보면서 약간 현대무용 그가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딱 그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저 몸의 제스처라든지 손가락, 손짓 하나하나가 나름의 그 저 의미를 가지면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 특히나 유럽이나 이런 쪽 보면은 되게 가끔 보는데 꽤 재밌거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영상에 그런 측면이 있네요. 특히 이 에피소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사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네. 완전 액션으로 무장한 에피소드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액션이 막 정신없이 막 현란하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지금 리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우의 제스처가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고 표정도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어떤 집중을 위해서 로드 설링이 이 시즌에서는 언제나 시즌 한복판에 아니 에피소드 한복판에 튀어나와서 뭔가 소개나 설명을 하는 편인데 이 에피소드만큼은 초반에 집 창문에 나타나서 그 여인이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절주절 집 밖에서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네. 네, 뒤에 액션의 어떤 집중을 위해서였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처음에 하신다고 하셔서 이거를 처음에 환장특급으로 가져오신다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말도 없는데 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앞서 그거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나레이션으로. 과연 이분은 어떻게 풀어내실지가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한 11개월 정도 전에 봤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거의. 얘기를 하자면은 네, 11개월 정도 전에 한 4월, 5월 그 정도 봤어요. 저희가 이제 좀 덥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농우대님하고 우리 이런 방송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방송을 할 예지기는 했지만 저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방송할 것이다는 그건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트와일라이트 라디오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정해지기 전이었었고, 근데 농우대님께서 이 영상을 딱 보여주는 순간 저는 이제 방송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좀 결정이 됐어요. 다른 영상보다 이 영상 때문에. 왜 그랬냐면은 다른 영상은 영상으로 모든 걸 다 표현을 하고 그거를 그냥 대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어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나? 이걸 조각내서 여기다 음향을 넣고 뭘 해야 되나? 막 욕심이 생겼던 거지. 그러다가 이 더 인베이더스를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그냥 나레이션으로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죠. 이걸 도대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이 트와일라이트 라디오에서 이 환상특급을 소개하는 영상 이 방송은 나레이션으로 가야겠다라고 그 결정을 한 게 이 영상이었었어요. 와, 네. 진짜 사람은 같은 것을 같은 장소에서 볼 때도 각양각색으로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저는 이제 트와일라이트 라디오 시작하고 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에피소드들은 그 대사도 있고 내용이 풍부해서 나레이션으로 만들기 쉽지만 이 에피소드는 대사가 없으니까 아마 방송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거야. 근데 오히려 제이크님은 반대로.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 대사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노무대님 걱정했는데 나는 이거 분명히 에피소드가 괜찮을 걸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거 분명히 이거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만 오히려 라디오 드라마라든가 이걸 설명해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더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뭐 영상으로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영상도 굉장히 좋은 게, 제가 이제 그 기존의 8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리메이크 됐던 환상특급만 보고 있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노무대님께서 오리지널 있다 라고 하면서 오리지널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사진 보여주시고 막 영상, 맞아. 예, 영상 막 이렇게 그러셨어요.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 연기의 품격이 다른 거예요. 연기의 퀄리티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인베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게 뭐였냐면은, 링님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동선이 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선 자체가 배우가 몸에 익지 않으면 하기 힘든. 그러니까 거의 한 30분짜리 모노 드라마잖아요. 이게 혼자서 다른 출연자 없이 다른 장치 없이 그냥 혼자서 막 그 불안을 느끼고 막 그 전쟁에 대비하고 막 그런 걸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 나레이션만으로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은 각자의 머릿속에 또 극장을 그리시면서 이 이야기를 몰입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 이야기나 극장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집이 설정대로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그런 집이다 보니까 어떤 방에서 어떤 방을 이동을 할 때마다 주인공이 등불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등불을 들고 이동을 할 때마다 그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고 밝았던 곳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이 배우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연기력이죠, 정말. 저도 정말 연기 보면서 정말 이런 연기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전 사실은 요 나머지 세 분들은 되게 오래전에 보신 것 같지만 전 어젯밤에 이제 봤거든요. 어젯밤에 처음 봤는데, 물론 제가 이제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집중해서 엄청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보다 보면 또 나레이션으로 옮긴 걸 보면 굉장히 영상을 나레이션으로 잘 표현한 지점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지금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아마 결론을 들은 다음에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빨리 그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해드려야겠군요. 네, 저희가 계속 지금 이 뒷부분 내용이 나와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뒤로 미루는 것 같아. 답답해. 네. 답답하니까 빨리 가죠 이제. 네, 이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네. 괴물체를 맞아 여인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수단은 커다란 주걱, 빗자루, 등불 같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집안 여기저기를 빠르게 돌아다니며 뭔가를 쏴대기까지 하는 이 괴물체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헛간에선 한번 여인이 위험했으며 침실에서는 이불 속으로 떨어진 그것을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괴물체도 점점 더 집안을 잘 파악하기 시작했고, 여인을 피해 달아나면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부엌벽에 어쩐지 칼이 모자란다 싶었는데 바닥에서 튀어나오는 괴물체가 그 칼을 휘두르고 그제서야 괴물이 집안의 도구들까지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인은 이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괴물체를 해치워버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벽과 문을 이용한 격렬한 사투 끝에 괴물체를 이불로 감싸는 데 성공했고,
감싸 안자마자 온 힘을 다해 이불째로 그것을 탁자 모서리에 휘두르고 또 갈겨서 마침내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괴물체가 다시 살아날까봐 여인은 그놈을 작은 상자 안에 넣어 부엌 한켠에 벽난로에 집어던졌습니다. 불에 타는 상자를 보면서 안심하던 여인은 그 괴물체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무참히 당했음을 목격한 또 다른 괴물체는 조금 더 신중한 움직임으로 부엌 문 바깥에서 여인을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제 괴물체가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괴물체의 동선을 파악해 그놈이 들어올 구멍을 짐작하고 다른 통로를 막고서 손도끼를 집어든 채 새로운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참 집 바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구멍을 살피던 그놈은 생각을 바꿨는지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는 낌새였습니다. 여인도 직감했습니다. 그 지붕 위에 둥근 접시가 원흉이라는 것을요. 그 접시를 파괴하지 않으면 계속 또 다른 괴물체들이 그 안에서 튀어나와 여인을 해칠 것이라는 사실도요. 여인은 다시 큰 용기를 내서 지붕 위로 올라가 접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접시의 작은 계단으로 그 또 다른 괴물체가 올라가 사라지고 계단이 감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괴물체와 접시도 여인이 겁났던 것일까요? 그러나 빈틈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여인은 맹렬하게 손도끼로 그 커다란 접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튼튼하게 그지없었던 금속 접시도 여인의 계속 쳐내리는 손도끼에 점점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접시에서 날카롭고 황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본부, 응답하라. 내 말이 들리는가? 그리스도는 사망했다. 반복한다. 그리스도는 사망했다. 탐사선이 파괴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거인이다. 거인족이다. 안 된다. 본부, 반격은 불가능하다. 반복한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너무 강력하다. 다른 탐사선 이곳을 벗어나라. 그리스도와 나는 우리는 이미 틀렸다. 이곳을 벗어나라. 이곳을 벗어나라. 접시 안에 그들이 뭐라고 짓거려대는지 여인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쳐가는 와중에도 여인은 끝까지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접시에서 연기가 나고 공군 우주탐사선 1호라고 새겨진 껍질이 튀어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침략자들의 공격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구라 불리우는 작은 별에서 왔던 침략자들, 지구를 넘어서 거대한 우주로 도약을 하려 했던 자들, 침략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정복하려 했던 별들의 편도 티켓이 값비싼 대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티켓의 결과는 환상 특급 안에서만 보고된 탐사선의 최후였습니다. 아, 엄청나. 네, 오늘 박수는 진짜 캐님에게 보내는 박수. 야, 너무 잘해. 열연. 네. 이번 기회에 성우로 한번 전직 어떠세요? 네. 제가 뭘 했나요? 명령기. 진짜 잘한다. 깜짝 놀랐어. 접시라면서 또 접시. 네.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잘해? 아, 전 죽었습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이곳을. 진짜. 와, 캐님이 파괴되고 있어. 아니 저기 뭐야 이거 방송하기 전에 저한테 그리스도 역할을 하시면 되겠다고 했었어요. 저기 노모대님이. 그랬어요? 그 불타 죽은 사람 연기 말하는 거였어요. 야 장난 아니잖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 그냥 불타 죽은 게 아닙니다. 이불에 감싸인 채 탁자로 엄청나게 내동댕이 친 다음에 상자 안에 들어가서 불타는 거죠. 야 그래도 저기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타진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화장당한 거죠.
진짜 장난 아니다. 되게 굉장히 침착한 말투로 화장 당한 거죠라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음슴하네요. 네. 네, 이거 정말 상큼하네요. 이제 이 여인이 손도끼를 휘두르면서 그 비행 접시 또는 UFO라고 해야겠죠? 그 안에서 거인족이다, 거인족한테 당하고 있다라는 이 음성이 울려 퍼지는 이 장면이 환상특급 올드 팬들한테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또 꼽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정말 그 전까지는 나약해 보였던 여인이 뭔가 괴물체를 물리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전복되는 거죠. 그렇죠. 캐님 목소리의 열연을 보여주셨던 캐님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네요. 아, 그렇지. 잠깐 빙의하다 오셨지? 잠깐 슬프고 그리샴 굉장히 좋은 동료였는데 네, 이런 소리는 그만 집어치고요. 네. 네.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는 사실은 이 에피소드를 어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런 에피소드일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봤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 이상하게 비행차가 작았다. 왜 작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순간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원래 보통 내 집에 침략을 했으면 보통 ET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외계인은 나랑 비슷한 크기일 테고 그리고 비행선은 그 외계인이 나랑 비슷한 크기이거나 조금 더 큰 물체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큰 우리의 비행체와 같은 크기야 돼야 됐을 텐데 여기서 나왔던 그 비행체의 크기는 집보다도 훨씬 작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왜 그럴까? 저것이 정말 침략자일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런 다음에도 침략자로 여겨졌던 우리 친구 그리샴이 그리샴이 와서 처음에 왔을 때 뭐야 저게 침략자라고? 약간 이렇게 뭔가 깜찍한 외모에 너무 작잖아. 침략자 주제가 아니지. 침략자 치고는 너무 작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참 끝에 가서 그 손도끼로 내리치고 그 말이 나올 때도 사실 전 그 말이 영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아듣지 못했지만 뭔가 수가 틀렸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듣고 거기 거쳐지는 손도끼 사이로 거쳐지는 그 지구에서 왔다는 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네. 보면서 역시 그냥 보통 에피소드가 아니었군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네네. 저도 그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초반에는 여자가 뭔가 침략을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계인이 나오는 순간 외계인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왜 죽이지? 네. 너무 귀엽던데. 그러니까 엄청 아프게 갈겨대더만 그러니까요. 총을. 그러니까 총을 갈겼구나. 네. 그 외계인이 손을 들어서 뭔가 삐삐빅 할 때마다 네. 그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데 팔하고 가슴 보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런 거구나. 아니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도 모기를 혹시 이 갸냘픈 모기가 나를 물었는데 그래도 좀 죽이기는 그렇겠지라고 설마 생각하시나요, 리킴님? 이거 지구인이 잘못했네요. 그 듣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뭐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정체는 다 아셨잖아요. 오히려 난 여자가 더 무서운 거야. 맞아. 굉장히 공감. 무서워지죠. 그러니까 그 중반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가 되게 무서워요. 미친 사람 같아 마치.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집을 버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하려면 집을 버리고 나오면 돼. 또는 뭔가 그냥 어디 한 군데 숨어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오히려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나는 방어하기 위해서 너를 공격하겠어. 그러니까 방어가 최선의 공격인 것처럼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처럼 공격에만 막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뭐 외계인이다, 뭐 제3의 무엇이다. 근데 요 시대상의 배경을 보자면 또 요런 형태의 뭔가가 나타났을 때는 무서워할 만해요. 인형 같은 크기의 뭔가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나한테 상해를 입히니까 두려워할 만은 한데 이거랑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여인이 이 외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막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이제 싸우는 장면에서 와서는 이제 굉장히 그 연기하는 분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열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열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얼굴의 뭐 일그러짐이라든가 그 행동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무서워요. 네. 이 더글러스 헤이스라는 이 감독이 이 에피소드를 연출을 하면서 여인을 단순하게 굉장한 그 피해자 또는 순박한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나중에 손도끼를 드는 시점에서는 얼굴에서 사실 입가에서 침까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광기에 휩싸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한.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체가 나왔잖아요. 네. 네네.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최근에. 그때 네. 보고.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정체를 알잖아요. 이 불쌍한 지구인지 어떡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왠지 그 여자가 거대해 보이고 세트장이 막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의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지구인들이. 네. 그 여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 지구인의 그 심정에서 빙의돼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캐님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야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막 벌벌 떨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여자의 행동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이 모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지구인이 아니거든. 뭔가 우주 괴물이거든. 그 따지면. 우주 거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서 말도 못하고 어거리고 어쩌면 사고방식도 지구인하고 많이 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 에피소드는 정말 네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는 그 제크와 콩나무 있잖아요. 아 맞아. 그게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동화라든가 콘텐츠에서 지구인 입장에서만 바라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만. 근데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만약에 주인공이 거인이야. 아 주인공이 거인인데 어느 날 인간들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침공해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조금만 비틀어주면은 굉장히 재밌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도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거꾸로인 거잖아. 걸리버가 거인이고 소인국에 갔다가 다시 걸리버가 작아지고 그 거인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별거 아닌 거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재밌는 게 많네라는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구인의 전 입장에서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구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점령하고 싶을 곳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여인이 감자를 먹는데 그 감자 하나의 크기가 그리시암 크기 아닙니까? 자원 전쟁인가요? 그렇죠. 여기 먹으면 이건 논하는 거야. 지구인 입장에서는 가장 분명히 삶의 궤적도 좀 인간들하고 비슷해 보이고 이 사람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을 점령하면 분명히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많을 거예요. 지구인 입장에서는. 물론 지구가 어떻게 돼가지고 핵전쟁으로 망하든 아니면 인터스텔라처럼 이게 기후가 안 좋아져서 망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약간 우주에 대한 모두의 희망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레이션을 읽으실 때 그 나레이션에서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신 게 굉장히 뭔가 하나의 포인트처럼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거인이 먹으니까 행성이 아무리 커봤자 만약에 지구 정도 크기라고 하고 아무리 큰 뭔가 열매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먹기엔 항상 부족한 거야 그게. 네,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멘트가 정말 하나하나가 허투루 만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이 에피소드의 뒤편에 이제 숨겨진 이야기들을 말씀드리자면 그 유일하게 이제 목소리로 출연하는 그 그리샤임이 당했다 이 목소리가 네. 감독인 더글라스 헤이즈의 또 열연입니다. 되게 격상되는 기분이네요, 제가. 감독님이었어. 그냥 상호가 아니었어.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열연을 했던 여배우가 아그네스 무어헤드라는 분인데 이미 이때 나이가 솔찬히 많은 분이었고 원래 라디오 드라마를 굉장히 잘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무언의 연기를. 그렇죠. 네. 오히려 평소에는 라디오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무언으로는 이렇게 연기를 해야지라는 되게 특이한 몸짓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감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특히 누구죠? 시민 케인 감독? 오선 엘즈. 네. 오선 엘즈가 이 여배우 되게 좋아해서 시민 케인에도 이분이 나옵니다. 찾아봐야겠네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얼굴의 여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냥 드라마 빼고 애니메이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애니메이션이죠? 마크로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젠트라데이. 그쵸. 네. 젠트라디가 이제 거인이잖아요. 네. 거인이고 인간들이 이제 되게 작은 사이즈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거기 보면은 그 젠트라디가 인간들에 대해서 되게 막 비하 발언을 해요. 네. 쥐새끼 같다라든가, 막 진짜 문명 이하 취급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 덩치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작은 것을 볼 때 굉장히 좀
그들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보다 똑똑하더라도 좀 얕보는 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생각나는데 그 캐로로. 캐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은데 왜 그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우주인이 귀엽게 나오잖아요. 조그맣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약간 거기서 캐로로가 생각났어요. 아, 그치. 캐로로도 침략자였어. 침략자고 그치. 얼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구인 우주인 그걸 꼰 건 아니고 되게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속 드는 생각이 여기 있는 지구인들이 그러면 공격이나 막 이런 어떤 적대성을 드러내지 않고 귀엽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가진 매력 어필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깃발을 흔들면서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공격받지 않았을 것 같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머리에 이렇게 하트를 그린다든가. 그렇지. 아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뭐 누워서 발라당 누워가지고 배를 까고 있다든가. 그렇군요. 네. 그랬으면 저는 공격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또 가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는 네. 이 비행 접시 모형이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모형인데 네. 당시 MGM 영화사에서 정말 공들여서 2개를 만들었대요. 오. 그런데 하나를 이 열연에 빠진 아그네스 무어헤드님이 다 때려 부시는 바람에 아까 그 그 예정이 없었는데 부신 거예요 지금? 네네. 아.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진짜 MGM 그 모델러가 네.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잘 보존을 했다가 금지된 행성이라는 SF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에서 이것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아 근데 느낌이 좀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외계인 나오는 느낌이라든가 네. 또 이제 그 복장 같은 것들이 좀 네. 그 금지단 행성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 느낌이 좀 나긴 했었어요. 아마 그 모형 디자인한 분이 네. 그 분이랑 같은 분이거나 아니면 네. 좀 같은 프로덕션이거나 그런 관계가 있겠죠. 아마 같은 영화사일 거는 거의 확실해요. MGM일 거예요 아마. 제가 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이런 걸 찾았어요. 뭐죠? 피규어가 있어. 피규어가 있어. 네. 그리삼. 오 귀여워. 그리삼. 네, 요거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서 보여드릴 건데요. 보니까 트와일라이트 존의 피규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 굉장하다. 네, 이거 팔고 있나 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캐님의 독재자 여론이 돋보였었던 네. 제논의 안경 편도 네. 이렇게 보니까 피규어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피규어가 있어. 그러면 이 피규어를 우리가 수입해서 팔면 네. 망하겠죠? 망할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영상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와요. 근데 보면은 손에는 무슨 뭐 야광봉 같은 걸 들고 있고요. 야광봉. 네, 머리에는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 인간이라고 보기엔 참 애매한 게 이거 내가 밤중에 만약에 우리 집에 이런 놈들이 쳐들어왔으면 나도 무서워했을 것 같긴 해. 네. 네, 모습 자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뭐 귀엽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작으니까 귀여워 보였던 거지. 실제로 만약에 이런 그 외계인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면을 사실은 굉장히 하이레벨 수준으로 오마주를 했던 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1982년작 E.T.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는 이제 외계인이 엘리엇이라는 지구인 소년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놀랍게도 나사와 뭔가 그 정보기관에서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엘리엇 집에 쳐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계의 존재보다 지구의 존재가 훨씬 무섭게 홈에 쳐들어오는 홈 인베이전의 어떤 패러디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실 그 저희가 할 얘기가 참 많은 게 뭐냐면 이 인베이전 장르가 호러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파생이 됐어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척키. 예, 사탄의 인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 그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야기 흐름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반에 설정만 틀릴 뿐이지 그 집을 지킨다 또는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장르 자체는 그 홈 인베이전 장르, 예, 그 장르에서는 굉장히 변형된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 에피소드를 양덕들도 웬만큼 그 하이레벨 덕후가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에피소드의 원작자인 리처드 매드슨이 1975년에 또 비슷하게 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트릴로지 오브 테러. 그렇죠. 네. 트릴로지 오브 테러에는 인디언 인형이 나옵니다. 네.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네. 그런데 그땐 리처드 매드슨이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 반전되었다 하는 분위기보다는 정말 그 호러 액션에다가 분위기를 맞췄기 때문에 여인과 작은 인디언 인형과의 사투가 집안에서 벌어지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죠. 네, 보면은 저도 그 이제 방송하기 전에 한 달 전 정도에 찾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에 어떤 그 미친
인물이 영상을 풀 영상으로 올렸어. 오. 이게 사실 이게 드라마였대요. 단편 드라마였는데 그걸 한꺼번에 합쳐서 극장 상영본으로 이제 1시간 반짜리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에피소드 딴 거는 좀 그래요. 거기 에피소드 자체가 트릴로지 오브 테러에서 나머지 에피소드 자체가 굉장히 좀 성적인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보다가 마지막에 이 트릴로지 오브 테러의 마지막 편에 이 인디언 인형 나오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끊고 와 이거 뭐야? 막 그러면서 봤다니까. 오. 그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계보가 있는 거죠. 이 인베이더스의 후예가 트릴로지 오브 테러에 나오는 인디언 인형이고 네. 그 인디언 인형과의 사투가 다시 나중에는 척키라는 그쵸. 인형으로. 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가끔 양덕들이 그 인디언 인형 대 척키 막 이런 편을 올립니다. 근데 인디언 인형하고 척키 두 개를 놓고요. 어느 게 더 무서운 거로 따지면은 인디언 인형이 더 무서워요. 이거 안 봤는데 꼭 보고 싶네요. 네, 사진 아마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트릴로지 오브 테러 딱 치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 포스터 또는 대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 장면에 나오는 인형이 있어요. 근데 그 인형이 뭔가 귀여우면서 되게 무서워. 그 접근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처음에. 네. 그 인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인형이 진짜 생명을 갖고 그 주인공 여기서는 여자 주인공인데 여자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서 접근하고 막 이제 공격하는 장면들이 척키가 그 아이 있잖아요. 아이랑 엄마를 공격하는 장면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 사탄의 인형을 처음 봤을 때는 와 굉장히 신선한 장르다. 어떻게 저렇게 귀여운 인형이 아이를 저렇게 공격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 그러게 봤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계보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얘기하셨듯이 이 인베이더스가 그 리차드 매드슨이 썼고 그다음에 트릴로지 오브 테러의 마지막 편이 그 리차드 매드슨이 썼거든요. 마지막에 결말 부분의 반전은 달라요. 결말 부분의 반전은 틀린데 척키가 냈던 결말보다 오히려 이 트릴로지 오브 테러에서 냈던 결말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유튜브 찾으면은 아직 안 잘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트릴로지 오브 테러를 이제 만든 사람이 댄 커티스라고 네. 공포 영화 되게 잘 만드는 감독이에요. 유명한 특히 감독이죠. TV 스타일로. 네. 근데 이분이 예전에 한번 영화를 하나 만들었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는데 그 영화는 환상특급의 영향을 받은 영화였어요. 옴니버스 스타일로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극장 영화로 만든 경우인데 이름이 데드 오브 나이트입니다. 데드 오브 나이트는 나중에 저희가 또 트와일라이트 라디오로 소개를 드릴 때가 있겠지만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망했거든요. 근데 트릴로지 오브 테러가 사람들한테 정말 테러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흥행에 성공을 하니까 이 원작자인 리처드 매드슨과 댄 커티스가 의기투합해서 데드 오브 나이트를 리메이크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리처드 매드슨 역시 각본을 매만지니까 더 훌륭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데드 오브 나이트만 알고 또 환상특급은 몰랐던 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연관점을 또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모든 걸 몰랐던 분들도 아 그런 식으로 서로 문화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또 알게 되시는 거죠. 사실 뭐 저희가 뭐 이 환상특급이 현재 나오고 있는 많은 콘텐츠에 영향을 모두 다 줬다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하긴 하지만 이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환상특급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요. 지금 결국은 미국의 대부분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시네마키드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영화를 자주 보지 못했지만 TV 드라마라든가 뭔가 TV에서 나오고 있는 쇼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고 자랐던 세대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스필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고 조지 루카스가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겟아웃 만들었던 감독도 그렇고 뭐 조르소도 그렇고 여러 감독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봤던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확장해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화 또는 어떤 핵심 문화가 되는 데에는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가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환상특급 같은 걸 보면 그냥 틀에 박힌 권선징악 내지는 정말 뻔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시점으로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게 어린 시절에 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저는 왜 요즘에 애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들 못 보게 하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 뭐 더 너무 자극적이게 됐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지만 요즘에 이제 TV 보면은 처음에 나오잖아요. 뭐 19세 이하는 보지 마세요. 뭐 13세 이하는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7세 이상 보세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솔직히 제가 비흡연자고 네. 흡연자들 분의 어떤 생태를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단 한 가지 TV 속에 나오는 영상에서 흡연 장면 좀 안 지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라이브? 라이브. 네, 라이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경찰들 네. 네, 그 사회에서 이제 실패하고 경찰에 도전을 해가지고 경찰이 돼가지고 이제 실제 우리 그 파출소에서 겪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무슨 춤추는 대수사선 분위기인가요? 네,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근데 뭐 춘추선 대수사선은 약간 코믹이 있는데 좀 네. 코믹이 적어요. 아. 네, 다른 요소의 코믹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작가가 노희경 작가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노희경 작가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젊은 날에 네.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노희경 작가의 되게 장점인데 그런 거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면서 참 짜증나는 장면이 뭐냐면 담배 피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오. 근데 어떤 식으로 피냐면은 심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트릭을 쓰는 장면을 굉장히 교묘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이광수 씨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 러닝맨 나오는 거기 보면은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를 꺼내요. 네. 근데 옆에서 말을 시켜가지고 다시 담배를 집어넣어. 오. 아, 굉장하다.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가 끝나고 다시 담배를 꺼내. 그런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말을 시키면서 그 사람이 먼저 담배를 꺼내서 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피는 장면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담배를 다시 봐요. 불 붙인 네, 네, 소리라든지. 예. 담배 다시 보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뭐 카메라가 다시 뒤로 돌 때는 뒤로 돌았다가 다시 왔을 때는 이미 담배를 붙이고 뒷모습만 나와요. 오. 그러니까 이런 트릭 때문에 재밌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 한 1분 정도? 1분도 안 되는 한 30초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거를 이 담배 피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 그 감독의 마음 또는 이 작가의 마음 때문에 이 트릭을 쓰면서까지 보여준다는 게 뭐 재밌는 요소도 되긴 하지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그 굉장히 무의미한 단속이 낳은 재미있는 창의적인 맞아요. 결과가 돼버린 거 네. 아닌가? 오히려 이거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 그 담배 피는 것만 가지고서도 저렇게 잘 스릴러물로 잘 엮으면은 한 10분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극이 생각나는데요. 네. 미타니 고키라는 사람이 이제 각본을 한 웃음의 대학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공연이 됐었는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코미디 각본을 쓰는 각본가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일본 군국주의가 굉장히 그 비인간적인 체제니까 코미디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자꾸 각본을 검열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각본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잘라낸 장면이 있으면 다른 장면을 넣고 그리고 넣어달라고 하는 뭐 천황폐하 만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전혀 엉뚱한 웃음의 요소로 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단속이 막 더 창의적으로 결과를 빚어내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담배 단속의 그 어이없음이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내 버렸군요.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담배 단속을 떠나서 네. 그 TV에 보면 뭐 이제 문신 같은 거 타투 아. 같은 것도 막 가리잖아요. 가리는구나. 근데 나는 그게 막 거기 그 안 보이게 하려고 막 그 블러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파스를 묻히고 막 그 더덕더덕 막 진짜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막 그렇게 막아놓은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뭐 담배야 뭐 청소년들이 따라 필 수 있다는 것 때문에라는 이유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손 쳐도 뭐 게임을 하면 갑자기 피가 녹색으로 변한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녹색 피가 나오면 괴물 아닌가요? 왜 인간이 죽는 더 끔찍해졌어요. 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게임에서는 그거를 검은색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더 있었죠. 무서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네. 그리고 뭐 옛날 원피스의 사례만 봐도 원피스가 우리나라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원피스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적단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칼로 이렇게 총칼로 위협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원피스 정도면 굉장히 큐트하게 표현한 편인데 거기 상디가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걸 전부 사탕으로 막대 사탕으로 바꾼다든지 뭐
조로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휙 시작하고 끝. 죽는 거 끝. 약간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러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피스는 그렇게 난도질된 채로 상처뿐인 원피스가 돼버렸죠. 네. 분명히 이제 그 아동용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냥 국가에 대한 제재뿐만이 아니라 그 학부모들이 그거를 민원을 넣어서 제재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컨텐츠는 오히려 그게 더 검열이 좀 덜했어요. 지금보다. 그냥 원작이 그대로 나왔었어요. 잘려 나간 것도 많았죠. 잘려 나갈 때는 뭐 보통 한 20분, 30분씩 막 잘려 나가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좀 검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너무 심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그리고 그런 검열 삭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삭제를 했을 때는 그 삭제 자체가 전설이 될 때가 많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원피스 같은 경우는 KBS 방영이잖아요. 그렇죠. KBS의 그 방면에 뭔가 그 삭제 권위자가 있나 봐요.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원피스 전에 전설적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와다 신지라는 순정 만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 원작으로 한 피그마리오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조그만 애가 이제 신들을 대상으로 막 싸우는 건데 얘가 첫 화에서 그 헤라신이 보낸 거대한 뱀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KBS에서 방영을 한 첫날 애가 이제 단검을 딱 꼬나들고 뱀한테 외칩니다. 덤벼라! 그 다음에 갑자기 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힘든 싸움이었다. 뱀은 이미 죽었어요. 네. 굉장한 전설로 네. 그 당시 시청하고 있던 꼬꼬마들한테 충격을. 뱀을 썰거나, 네, 뱀을 찌르거나 그랬겠지. 네, 네. 그랬는데 차라리 그 장면이 나왔으면 그게 별로 그냥 평이한 장면인데 애가 땀을 닦는 게 애들한테는 난데없는 전개가 돼서 뭐지 이거 그러면서 화제가 된 거예요. 네, 뱀하고 뭔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요. 아마 그분이 그 원피스에 그 다 잘랐을 거야. 그분이. 듣고 있나?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원작자들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대부분 뭐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콘텐츠가 여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상품화시키는 그 코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가슴에 뭐 다 노출되진 않지만 그 윤곽이 너무 뭐 심하게 노출이 된다든가 뭐 너무 짧은 뭐 치마를 입는다든가. 근데 나는 그걸 그냥 개성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거를 애들이 보고서 현실적으로 거기다가 막 성욕을 느껴가지고 애들이 헉헉댈 것도 아니고, 치마를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멋있다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 그걸 뭐 치마를 따라 입을 것도 아니고, 노출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난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노출이 많이 된 또는 뭐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폭행범이라든가 성추행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만나면은 되게 좀 답답한 거야. 오히려 덕후들은 사회에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올바른 덕후를 키워주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민폐를 안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지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낳을 때가 많죠. 그렇죠. 뭐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포르노가 금지잖아요. 만드는 것 자체 사실 보는 것도 금지야. 배포도 금지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거 안 본 사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분명히 누군가 보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합법화를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검열할 거는 제대로 검열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막기만 하면은 음성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제재를 할 거면 좀 더 좀 역학관계를 좀 따져가지고 좀 제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미 앞에서는 이제 좀 그게 불가능하긴 했지만 앞으로 뭔가 좀 법적인 제재를 할 때는 포르노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보면서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여자 소녀들을 많이 보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원작자들이 있잖아요. 원작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거 선택의 자유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창작의 맥락을 훼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도대체 왜 인베이더스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검열에 대한 또 주제로 불타올랐는지는 듣고 계시던 청취자분들만이 아시겠지만 네,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예, 오늘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총체적으로 이제 감상을. 네, 릭님.
글쎄 지금 저 인베이더스에 대한 얘기보다 뭔가 검열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아서 잘 기억이 떠오르진 않는데 벌써 까먹으셨군요. 오히려 이제 이게 지금 전에 말씀하신 걸 다시 기억을 다시 담아 보면 어떤 침략물의 일종의 약간 오리지널에 가까운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오리지널이 오히려 뻔한 침략물보다 더 신선했어요. 시각 자체를 다르게 보게 만든 것도 있었고 이 다음에 나온 게 오히려 너무 뻔했죠. 당연히 쳐들어온 애들이 나쁜 놈이고 당연히 막아내는 애들 착한 놈들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뒤에 나온 것들이 이런 오리지널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저 침략물 관련돼 가지고는 할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했었고 원래 컨텐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중에 뭐 이런 건 따로 한번 줄 잡아도 좋겠다. 뭐 수상한 만물상이나 저희 침략과 전쟁 뭐 이런 거 모르겠고 수상한 만물상에도 주워가는데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영상은 굉장히 아무리 봐도 참 자아성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남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전적으로 좀 보여준 영상물이라서 모두가 사실 여기가 인간이 더불어 살지만 사실 지구를 인간이 차지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구 역사로 따졌을 때. 그쵸. 어떻게 보면 지구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인베이더스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나 또 뭐 여기에 있던 우리 뭐 개미나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지금 현실이 많은데 이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정말 이제 인터스텔라처럼 어디로 이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현실인데 좀 이런 점들을 좀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서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저는. 네. 뭐 저는 이제 뭐 캐님이 워낙에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아, 캣님하고 같은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이제 뭐 얘기하셨듯이 다른 에피소드 중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베스트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요. 네, 충격적이었고 마무리 자체가 단 몇 마디 가지고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네. 그것에서 오는 그 충격도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최근의 컨텐츠라든가 우리의 미래 또 앞서 있었던 과거를 생각해 보자면은 과연 진짜 누가 침략자였는가를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소중한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류의 도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도전이라고 하는 개척이라고 하는 명목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희생됐는지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좋은 에피소드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뭔가 그 보너스처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네. 그 뭐든지 환상특급의 에피소드들에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또 이런 면도 있어서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여배우의 말 없는 무성 연기가 또 뒤에 굉장히 힘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음악의 효과인데요. 현악기와 그 어떤 불협화음 같은 그 멜로디를 굉장히 그 영상에 잘 녹여낸 이 음악이 일품인데요. 네. 이 이전까지의 음악들은 다 버너드 어만의 그 오프닝 테마를 맡았던 버너드 어만의 음악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 이 에피소드는 제리 골드스미스의 영화 음악이 빛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음악 되게 특이한데 그러면 잘 보셨어요. 제리 골드스미스의 아주 명품 음악이 깔려 있습니다. 네. 자, 뭐 우리 환장특급은 사실 잘 이렇게 그 순서대로 잘 조리 있게 잘 정리가 됐었는데 오늘 왠지 중간에 갑자기 검열 방향으로 바람에 예. 잠시 그 뜬구름 탔는데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이 링님의 기운이 네. 링님의 기운이 점점 흥할수록 우리가 점점 같이 다 뜬구름으로 가는 것 같아. 링님의 텔레파시 속에 자 검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네. 뭔가 자꾸 이렇게 텔레파시 보낸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말 많이 안 했는데 하는구나. 자, 그럼 다음 환장특급의 또 에피소드들이 뭐가 될지는 저도 아직 지금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소재가 없어서 못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재밌는 걸 또 선택을 해드려야 될지 네. 행복한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들을 빨리 정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입니다. 네. 뭐 저희 더트라 팟빵 그다음에 팟캐스트에서는 항상 영상을 먼저 공개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한번 또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저희 방송 조회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오. 네. 그 방송 청취자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우리 방송은 구독자가 한 300명 되고 페이스북에 한 1000명 정도 그 좋아요를 해주면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300명과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곧 있으면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덧 3월이 됐거든요. 저희가 방송 찾아보니까 6월 6일 날 첫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3개월도 안 남았죠. 3개월 안 남았는데 거의 한 9개월 정도 방송을 했어요. 중간 크게 쉬긴 했지만 네. 저희가 한 4개월 쉬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한 30개 에피소드를 쌓을 수 있었던 거는 뭐 여기 모여주신 네, 또 새로 합류해주신 분들의 큰 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가장 큰 힘을 주신 거겠죠. 네, 그럼요. 네. 저희 방송 더 재밌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공유도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이런 좋은 방송이 있다고 좀 추천도 해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좋은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이후 네, 미나리 복덕방과 그 다음에 수상한 만물상은요. 다음 주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또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명령기에 깜짝 놀랐네.